마켓 리더에게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신영증권의 엄경화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는데요. 네네. 조선주 뜨거워서 한번 점검해볼게요. 주제부터 화면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돛을 달고 있습니다. 조선주. 슈퍼사이클 바람이 불면서 정말 앞당겨질까 의문이 많은데 연구원이 말씀하셨던 것부터 체크를 해볼게요. 올해 1분기 실적이 정말 중요할 것이다 라고 말씀 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뚜껑을 한번 열어볼까요? 리뷰해 주신다면요. 일단 모든 업체들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 처음에 잠정 실적을 발표했을 때는 현대 미포조선을 제외하고는 원래 다 흑자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었는데요. 현대중공업이 이제 요즘에 만드는 배 말고 2005년에 만들었던 플랜트에서 이제 폐소가 되면서 손실을 좀 인식을 했고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발표한 대우조선까지 합쳐서 저희가 영업 흑자 전환을 한 기업은 삼성중공업 정도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들은 지금 다 상장사 기준으로는 적자 상태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제 화면에도 많이 나오지만 수천억 대의 적자들을 많이 기록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판관비 정도 수준의 적자에 불과했기 때문에 일회성 손실은 없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뭐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잖아요. 슈퍼사이클이 당겨진다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도 이렇게 실적도 잘 나오고 수주 기대감도 있고 선가도 오르고 있다. 뭐 이렇게 세 가지를 꼽고 있잖아요. 삼위일체 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배경 중에 또 하나가 노후된 선박을 교체하는 이거에 대한 기대감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노후 선박과 이 폐선율 비율의 변화가 있습니까?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 환경 규제가 강화될 예정이었었기 때문에 만약에 자동차를 갖고 계신데 올해부터 뭔가 연비 규제가 많이 바뀐다고 하면 그 차를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좀 고민 많이 될 것 같긴 한데. 그렇죠. 고민을 하죠. 너무 고민을 하는 게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폐선도 안 하고 사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는 관망했던 거죠. 그렇죠. 관망을 하는 기간이 길어졌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더 이상 이 배는 이제 운영할 수가 없겠구나라고 판단을 하는 배들이 좀 나타나면서 작년 말보다는 지금 1, 2분기까지 폐선량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폐선량이 늘어난다는 것 자체는 어쨌든 새롭게 구매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이제 폐선을 해야지 새로운 구매 결정을 저희가 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로 넘어가는 네. 단계를 이제 조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뭐 좋은 시그널로 받아들여도 되겠다는 네네. 말씀이시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저희가 기업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업황 흐름 괜찮은 상황에서 삼성중공업인데요. 국내 조선사들이 해양 플랜트 수주에 그동안 좀 보수적이었다고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2014년 12월 이후에 유가가 네. 상당히 많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업체들이 주로 하는 해양 플랜트는 깊은 바다에 들어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고유가일 때 많이 발주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발주가 되었던 선박들이 제주인을 찾아서 사실 인도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손실을 저희가 인식을 했고 이제 조선업체들이 하나둘 거기에서 발을 빼기 네. 시작했습니다. 그 발을 뺀다라는 건 인력도 어느 정도 조정을 하는 거고 수주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수주풀의 구성도 이제 해양을 조금 접고 상선으로 이제 집중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는데 삼성이 조금 유일하게 그 부분에 대한 축소를 안 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맞아요.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뭔가 해양 플랜트 발주가 새롭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 인력을 유지를 하고 있는 업체가 아무래도 좀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삼성중공업이 해양 플랜트 특화에 나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들이 안 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래도 남들이 안 하니까 여기를 삐집고 잘 들어가면은 또 선방해지지 않을까? 연구원님 생각은 어느 쪽이 더 맞다고 보세요? 두 가지가 다 맞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거기에서 이제 더 이상 이걸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조 단위의 적자를 많이 기록을 했었습니다. 해양 플랜트 부문에서. 네. 그래서 이 정도의 적자를 또 기록을 하게 되면 사실 회사 전체를 조금 흔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업체들이 이제 그 사업을 일부 접은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삼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장이 좀 좁긴 하지만 네. 여기에서 레코드를 차곡차곡 쌓아놓으면 적어도 우리 회사가 수주를 할 수 있는 부분만큼은 시장에 좀 나아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시장에서 FLNG라고 하는 게 바다에 둥둥 떠다니는 LNG 생산 그런 네. 플랜트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지금까지의 그 제조 레코드를 유일하게 차곡차곡 쌓고 있는 업체가 삼성중공업입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 자체만 놓고 본다면 해양 플랜트 사업을 특화하는 이 부분에 대해 긍정적이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액화 천연가스라고 하죠. LNG선 수주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네네. 좀 반등의 시그널로 봐도 될지 하반기에는 반등 구간이다. 이렇게 판단해도 될까요? 저희가 하반기를 만든 구간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작년에 왜 카타르 프로젝트 얘기 대단히 많이 들으셨잖아요. 네. 근데 그게 작년 한 해 나오고 끝이 아니라 올해 이제 2차 분에 대한 발주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1분기 이제 거의 2분기가 끝나가죠. 5월까지 조선 업체들이 올해 목표치의 한 30%를 이미 다 수주를 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이 카타르 프로젝트까지 나오면 사실 올해 수주 목표의 한 3분의 2 정도는 채우고 하반기로 넘어가기가 좀 쉬워지는 상황인데 이 프로젝트에 대한 발주가 하반기 초입이나 아니면 2분기 말미 정도에 나오게 될 예정이라서 그 기대감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급 과잉으로 조선업 타격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LNG선의 네, 공급 과잉이요. 그 LNG선은 사실 대단히 작은 사이즈의 시장이거든요. 저희가 전 세계에 한 6만 척 정도의 화물선이 있는데 LNG 캐리어는 고작 한 700척 정도 있습니다. 6만 중에 700척 네, 700척 정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LNG의 그 1차 붐이었다라고 기억을 하는 2004년. 네. 그때는 전 세계 LNG 캐리어가 200척밖에 없었거든요. 그랬군요. 그래서 한 30척만 발주가 나와도 이렇게 우와, 많이 나와서 괜찮을까라고 네. 걱정이 먼저 되죠. 왜냐하면 저희가 사이클이 한번 쉬기 시작하면 너무 오래 쉰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게 600척, 500척밖에 안 됐지만 한 100척 가까이 발주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그 걱정을 하게 되는 건데 그건 옛날에는 LNG를 이것저것에서 많이 안 쓰고 LNG가 용처가 되게 한정적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LNG를 연료로도 쓰고 뭐 파워플랜트에도 쓰고 난방에도 쓰고 하는 식으로 좀 용처가 많이 살아나면서 저희가 LNG를 개발하는 프로젝트 자체가 이제 좀 딜레이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LNG 캐리어에 대한 수요 자체도 이제 증가율 자체가 좀 안정적인 구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은 그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괜한 걱정을 제가 했나 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좀 연료 이야기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앞으로 이 조선 주도할 만한 미래 연료는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좀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누가 앞서가게 될지. 저희가 이제 탄소를 저감해라라고 하는 게 네. 시장에 떨어진 미션인데요. 여기에서 이 미션을 완전하게 클리어할 수 있으려면 당연히 탄소가 연료 안에 들어있지 않아야 그쵸. 되겠죠. 그래서 가장 궁극적인 종착지는 보통 수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까지 기술의 그 개발 단계가 거기에는 이르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중간 단계에 필요한 그 연료가 뭘까에 대해서 이제 여럿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컨테이너 선사 중에 머스크라고 하는 회사가 저희는 메탄올을 사용할게요라고 얘기를 했고 네. 기존의 다른 경쟁사들 같은 경우는 원래 시장에 나와서 돌아다니고 있던 데들 중에 기름보다 덜 탄소를 배출하는 걸로 저희가 보통 천연가스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LNG를 선택한 선택지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그게 많이 혼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그 기술이 어쨌든 좀 더 고기술력을 요하는 그런 선박들이 발주가 되면서 이런 선박들을 필요로 하는 선주들이 국내 조선업체한테 많이 발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어느 쪽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기 어렵지만 네. 어쨌든 이러한 새로운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선박에 대한 수요가 생겨난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조선업체들한테는 좀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뭘 좀 잘할까요? 좀 우리나라 입장에서 좀 특화되어 있는 쪽은? LNG는 시장에서 이미 돌아다닌 지 한 20년 넘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술에 대한 완벽한 그 완성도가 높은데 국내 업체들은 LNG 운송선 자체를 많이 만들어 봐서 LNG 추진선으로 넘어가는 그 단계가 조금 쉬운 편이고요. 네. 메탄올 추진선은 아직까지 시장에 나와서 돌아다니는 케이스가 없는데 최초의 메탄올 추진선을 우리나라의 현대중공업 그룹이 수주를 한 상황입니다. 오, 수주가 이미 이루어졌어요. 수주는 이루어졌고 올해 이제 처음으로 인도가 될 예정입니다. 오, 너무 좋은 일이네요. 네네, 맞습니다. 자, 종목 이야기까지 그럼 바로 좀 들어가 볼까요? 네네. 이렇게 업황이 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타났는데 최선호주를 꼽아보겠습니다. 조선을 꽉 잡고 있는 연구원님의 최선호주는요? 조선업종은 저희가 이제 수주 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네. 수주를 잘하는데 그게 주가로 잘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저평가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거고요. 수주를 잘한 거 대비해서 주가 상승세가 조금 뚜렷하지 못했던 업체는 저희는 현대사모중공업을 들고 있는 한국조선해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수준은 잘 나오고 있는데 그에 맞지 않게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경우에 좀 더 가능성이 있다. 더 향후 전망이 상승 여력이 열려있다. 높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죠. 그게 지금 말씀하신 한국조선해양. 좋습니다. 한국조선해양까지 저 들어봤고요. 종목 이야기하니까 한 종목 궁금한 게 생겼어요. 어딘지 아십니까? 제가 궁금할 것 같은 종목. 혹시 기자재 업체인가요? 아니요, 기자재 말고 차선호주가 궁금하신가요? 많이들 이야기 요즘 나오긴 했는데 대우조선해양이 한화오션으로 네네. 사명을 변경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45년 역사가 뒤로 된 건 너무 아쉽긴 하지만 좀 기대감이 사실 더 많이 실려 있는 모습이고 일각에서는 출혈 경쟁이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반갑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한화오션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플레이어가 줄어든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경쟁이 인수 자체만으로도 없어질 거다라고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하나그룹이 이제 이 대우조선해양을 이제 하나오션으로 인수를 하면서 두 가지 정도에 되게 크게 집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그냥 국가 안보, 그리고 하나는 에너지 안보에 대한 부분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이 그룹의 비전에 맞게 이제 대우조선해양도 이제 전략적으로 수주를 하고 네. 영업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한 바가 있는데요. 대우조선해양이 전 세계에서 LNG 캐리어를 제일 많이 만들어 본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장 친환경 에너지로 이제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LNG 쪽에 워낙 강점을 갖고 있다 보니까 수주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그룹사 시너지도 충분히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조선주 이야기 해봤고요. 앞으로 투자에 저희가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증권의 엄경아 연구원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오늘 이렇게 해서 준비한 소식은 다 전해드렸습니다. 금요일장 마무리하고 나면 월요일은 휴장이라는 점 방송 중에도 계속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좀 편안한 마음으로 연휴 보내시고 다음 주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투자로 마무리하시길 바라겠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